수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 팍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사전 5회 문을 열면서 오프닝 없이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요. 짧은 Q&A 시간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에리카 박 작가님은 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 좀 독특하게 느껴졌다고 이렇게 의견 주신 분이 계세요. 어머. 어쩌다가 모두를 선생님 혹은 뭐 선생님들 이렇게 좀 부르게 되셨는지요? 일단 이제 제가 오피셜하게 네.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오피셜하게는 네. 우리 모두에게는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오피셜 답변이에요? 오피셜 답변. 나이에 상관없이 뭐 직급에 상관없이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됐는데 네. 이 시작은 제가 회사 다닐 때 네.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일을 좀 했었어요. 아, 근데 그러셨구나. 그때 공무원분들이 선생님 요렇게 이제 써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실 때. 네. 우리 뭐 회사 안에서는 뭐 대리님, 과장님 뭐 이런 그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사회에서 만나다 보면 이게 되게 잘 모르겠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립 출판할 때 특히나 이제 작가님들 하면 작가 아니에요 이렇게 쑥스러워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뭔가 통칭으로다가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다 자연스럽더라고요. 모든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호칭으로 맞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 맞아요. 오래하지 않으면 뭐 누구누구 씨 이거 저는 솔직히 조금 지윤 씨 이게 그 인토네이션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윤 씨. 지윤 씨 이렇게 하면은 몰라. 저는 회사 다닐 때 사원일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지윤 씨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네. 근데 대리님 됐는데 누가 지윤 씨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구나. 그것도 있어. 그래서 누구씨 누구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선생님 이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다. 저도 앞으로 좀 선생님 이렇게 좀 불러봐야겠어요. 왜 그리고 저도 막 그런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은 괜히 이렇게 선생님 이러시니까 괜히 좀 기분 좋은 거 있는 것 같아. 네. 진짜로. 그리고 저도 처음 미팅으로 했을 때 네.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애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디렉터님인지 그치, 뭔지 맞아요. 좀 이렇게 헷갈릴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생님이에요 이러면서 약간 스몰톡도 되고 좀 마음이 열리죠. 좋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어떤 비밀 무기 같은 거구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알쓸신잡의 귀요미 버전 같다. 우리 팟캐스트가 어머.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꽤나 지적이에요. 맞아요. 알 진짜. 왜냐면 이게 또 사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막 약간 일상적으로 막 계속 얘기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적이죠. 맞아요. 저희가 그걸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런 피드백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깨알지식을 좀 많이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 요새 시나리오 되게 공들여 쓰고 있어요. 우리 수수진 선생님이 우리 프로듀서 제작자로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시는지 몰라요. 네. 요새 거의 저희의 본업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수진 선생님이 이렇게 상을 쫙 깔아주시면 저는 조금 더 실용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바란스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뭐 좀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담으려고 열심히 저도 리서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의견은 두 분 저희 목소리 합이 되게 잘 맞는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감동받았잖아요. 근데 다만 두 분 오디오가 겹치는 부분에서 잘 안 들린다라는 피드백도 있었고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오디오 퀄리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듀서로서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해버리면 징그러워. 나는 너무 어린애가 너무 뭐 유창하게 잘하잖아요. 그럼 징그러워. 징그러워? 우린 뉴비로서 이제 착착착착 이제 네. 나아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이렇게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얘기 보니까 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주신 의견이 두 분 목소리 합이 되게 다른데 또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조곤조곤 요렇게 또 가끔 최하정 성대모사 같은 거를 이제 좀 하면은 이제 우리 수순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우렁차고 되게 똑부러지게 요걸 딱 정리를 해주신다고 그런 피드백 주셨었어요. 네, 제가 사실 MC 욕심이 좀 있거든요. 어느 자리를 가나 여기서 좀 원을 푸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네. 그리고 또 격주에 한 번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2주에 한 번 월요일에 방송하고 있는데 그 텀이 너무 길게 느껴지신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렵냐 이렇게 또 여쭤보신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막 계속 웃음으로 무마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 게 우리도 이제 특히나 선생님이 되게 바쁘세요. 바쁘시고 저희가 한 번 만났을 때 두 회차를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만났을 때 4회차 녹음은 진짜 24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지금 각자 좀 물리적으로 맞추기가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긴 한데요. 네. 뭐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인기에 힘 입으면 Where the him? Where the power? Where the him? Where the him? Where the power? 하면은 우리 또 더 frequently 할 수도 있겠죠. 자주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청취자 애칭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살짝 잃은 감도 있어요. 너무 일러. 우리 지금 5회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직 50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100명은 돼야 이런 것들을 아니야 뭐 상관없죠. 상관없죠. 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지금 당장 정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님들 혹은 각자기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각자님들 아니면 우리 각자기들. 각자기. 각자기. 우리 각자 도생이기도 하고 각자의 사전이기도 하고 우리 네. 각자 이렇게 인디비주얼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또 혹시나 청취자 애칭으로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different definition 뭐 아무데나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희가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와중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또 Q&A 시간을 갖고 나니까 뭔가 진짜 방송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설프고 귀여운 맛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특히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은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그래도 회차 올라갈 때마다 포스팅하고 네, 뭐 스토리도 맞습니다. 올리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이제 이런 거를 공유하고 싶다 하는 것들도 이제 스토리 올리고 하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반응해 주시면 저희 아주 큰 힘이 돼요. 맞아요. 네. 특히 저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장 듣기가 편하실까를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는
광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는 게 좀 많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뭐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냥 메모장에 메모 남기듯 해주셔도 돼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면 오늘 본인의 일상 이런 거 남겨주셔도 너무 재밌죠?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별로였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번 편은 별로였다. 이런 것도 저는 뭐 응당 받아들입니다. 개선을 해야지. 우리도 그러니까요. 알아야지. 알아야 돼요. 저희가 진짜 방송인들이 아니고 사실 각자 직업이 있고 뉴비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린이기 요 때문에 분야에서. 네, 이 분야에서 정말 또 무지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배우겠습니다. 이게 다 또 보면 우리가 청취자분들 눈치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눈치가 너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단어는 눈치입니다. 네, 눈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어의 소개를 좀 드리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정의를 보면은 명사로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라는 네, 정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뜻만 보면은 초능력 같아요. 남의 상황으로 마음을 미루어서 알아내는 것. 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물어보는 것도 안 돼. 상황으로 미루어서 알아내야 돼. 초능력 아닌지. 거의 초능력 수준입니다. 네. 2번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는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1번은 네. 눈치를 챌 때의 그쵸. 그 눈치고 네. 2번은 눈치를 주다. 줄 때, 그쵸. 눈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치 주시는 분들이. 이거는 정말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1번, 2번의 정의로 네.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치를 네. 또 눈치라는 명사 뒤에 붙는 동사도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눈치를 채다. 그쵸. 눈치를 보다. 그쵸. 눈치를 주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는 형용사다, 그죠? 눈치가 빠르다는 관용구로도 많이 쓰인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남다르게 빨리 알아채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잖아요. 초능력이죠, 뭐. 그래, 맞아. 지금 이 현실 세계의 슈퍼파워라고 생각이 들어요. 슈퍼파워. 작가님이 초능력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 눈치라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다. 되게 그 예사 능력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눈치를 네. 이제 너무 눈치 보고 이런 것도 안 좋긴 하지만 딱 이렇게 딱 눈치채가지고 이럴 때 웃겨줘야겠다. 이런 거 얼마나 능력이에요? 능력이야, 맞아. 그래서 눈치 문화를 우리가 각자가 바라보는 좀 시선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어를 골랐을 때는 사실 많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약간 쫄보인 상태로 이 단어를 바라봤어요. 눈치 보시는 입장으로서. 네, 눈치 보는 입장에서 이 눈치란 단어를 가져온 거지. 근데요, 또 막상 뜻을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막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래. 약 팔고 있어. 네, 그래서 이 눈치 문화를 바라보는 저의 개인적인 관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작가님은 혹시 뭐 평소에 눈치 문화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받는 감정은 어때요? 눈치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드는 감정. 눈치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다르다. 걔는 눈치가 빨라. 눈치를 잘 보더라. 난 이거 되게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네. 걘 눈치가 없더라.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많이 듣는 것 같아. 눈치 많이 본다며.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됐어. 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때 또
양극단을 체험해 보면은 그 중간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제가 사랑편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남자친구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한국이 눈치의 나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눈치로서는 내가 좀 더 오너십이 있다고 생각해. 눈치에 대한 오너십. 내가 있으면 주인의식. 있지. 그렇지. 내가 있으면 있지. 너가 더 있겠냐. 뭐 이런 아, 눈치 부심을 부렸네? 눈치 부심. 근데 이제 그이는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제가 이제 그의 입으로 똑바로 이거를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돌려서 계속 물어봤어. 네. 왜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한 건데? 그랬더니 그이가 자기 눈치 없어? 대충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치 없는데 작가님?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거를 고지고대로 똑바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내가 눈치채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꼭 이렇게 단어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상황이 있잖아요. 너 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렇게 했냐 진짜. 또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요. 우리 뭐 결혼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눈치를 좀 준 거야. 그래 내가 눈치를 준 거지. 사실은 그래. 그랬더니 눈치 없니? 자기 눈치 없어? 대충 알아들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너무 귀엽다. 눈치에 대한 또 에피소드라 있지. 그런 또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이 눈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좀 더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눈치에 대한 특풀이를 보면서 더 약간 내가 눈치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나라고 좀 돌아보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뜻풀이에 기민하다. 그러니까 눈치의 뜻풀이가 기민하다, 영리하다, 재치, 귀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너무 좋은 건데요. 네. 영어로 하자면 뭐 클레버. 그러니까 눈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눈치 문화이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약간 눈치를 보는 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잖아. 안 근데 그런가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 어떤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구독자분 눈치 너무 보여가지고. 누구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본업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본업을 할 땐 너무 당당해. 내가 막 어디 가서 뭐 안 꿀려. 근데 이 팟캐스트를 이렇게 막 여러분께 홍보하고 이럴 때는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없는 거지. 내가 프로듀서로서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뭔가 녹음 퀄리티도 뭔가 정말 막 찐 방송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눈치들이 좀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떤 게 보면은 완벽주의에서 기나 그러네. 그런가 봐. 본인 스스로의 되게 그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이겠지만 우리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뉴비고 지금은 새로 이제 막 입문한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잘 하면 되죠. 눈치를 본다는 거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너무 안 보는 게 더 탈이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눈치도 없냐? 막 이렇게 눈치 없어? 우리 그 애도 있잖아. 자기 눈치 없어? 외국인마저. 근데 눈치라는 거는요. 우리가 다시 국어대사전으로 돌아가 봐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능력은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미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저는 네. IQ의 영역보다는 EQ의 네. 영역 같아요. 여러저런 그렇죠. 것들을 고려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IQ도 필요하고 EQ도 필요한 거야. 그러네. 그러면은 정말 다방면에서의 센서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피곤해. 그래서 눈치를 또 영어로 찾아보면 센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그러니까 감각인 거죠. 네. 지금 뭐 눈으로도 보기도 해야 되고 네. 이 상황의 이 분위기, 이 무드, 이 공기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거를 미루어 살피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대가 원래 어떤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나름의 그 시뮬레이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는 거 정말로 이거는 기상청이에요. 쉽지 않아. 근데 이게 되게 뭐 눈치를 본다는 게 그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눈치 없는 사람이 또 눈치 있게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이 눈치라는 단어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진짜 영어로 NUNCHI라고 아예 눈치라는 단어, 한글 단어가 그대로 쓰여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진짜 개념어로서. 그러니까 이 눈치에 대한 역사와 이 눈치의 어원과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가 영어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이게 17세기에 나온 단어고 실제로는 눈기 그러니까 기세다는 거죠. 그래서 I force 아니면 파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눈치는 17세기의 눈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무협지에서 그러니까 눈으로 약간 침을 날리는 거지. 눈침. 그래서 너는 이렇게 약간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한번 싹 찌려봤을 때 이렇게 조아리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굽신굽신. 그때 눈치를 설명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내려온 거죠. 이게 아주 뿌리 깊은 문화인 거예요. 근데 또 서양 문화에서 눈치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감정적인 지능. 그러니까 이 IQ, EQ 다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치.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대요. 지능으로 설명된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어.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약간 메타인지가 좀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의 고유의 문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눈치 문화라는 것이. 근데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왜냐면 사실 사회 맥락으로 따지면 이게 꼭 한국 사람들만 눈치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한국에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좀 외국의 문화도 좀 제가 찾아봤어요. 눈치와 좀 비교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있던가요? 있었습니다. 어머. 물론 맥락은 달라요. 각 나라마다. 달라요. 하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철학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찾아보면 일본의 문화 메이와쿠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라는 뜻인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눈치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고 그 상황 판단을 하고 사리 분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좀 더 독특한 것이 아예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요. 그냥 단순히 이걸 상황을 판단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엄청나게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범죄의 피해자들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대. 내가 피해자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상대방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정도로 어떤 극단적인 행태도 있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굉장히 예의 있게 이렇게 행동하기는 하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메이와쿠라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지 말자로만 또 설명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쵸. 이거를 쓰는 언어권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눈치만큼의 우리가 이해는 없겠지. 우리가 눈치를 얘기하면 바로 이제 뉘앙스를 이해하지만 사실 메이와쿠라고 했을 때는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좀 더 학습을 해야 되는 문화인 거죠. 문화 형태인 거죠. 또 다른 것도 있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실제로 호주에 있을 때도 들어본 신드롬인데요. 한글로는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톨포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같은 그런 영어권 지역에서, 그러니까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이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높게 성취한 사람들에 대한 좀 분개와 공격 그리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톨포피라는 게 양귀비가 다 같은 키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그거를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뜻이거든요. 여기서 더 돋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서 이것도 그 나라의 사회 문화를 깊이 역사까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 문화권에도 이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키 큰 양귀비 증후군.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북유럽권에서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얀테의 법칙은 이게 아무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뭐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은 평등주의가 굉장히 그 가치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가지 신조가 있대요. 이 사람들을 이제 본인 눈치 문화 같은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규범을 나타내는 기저에 깔려 있는 10가지 태도가 있는데 1번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2번은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7번까지 가면 대박인 게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8번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을 비웃지 마라. 9번은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진짜 너무 차가운 사람들. 냉정해. 그리고 10번은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겸손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우월 의식을 느끼지 말아라. 맞아요. 기본적인 태도는 그거예요. 우월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고. 근데 저 이 10가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걸 딱 보면은 웃기지 마라. 이 말이 떠올라. 너 웃기지 마. 너 아주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이게 결국은 겸손하라는 말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당신이 특별해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하지 말.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이 되지 말라는. 맞아요. 네, 이것도 엘리트주의를 좀 비판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평등주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서구권 나라에서는 또 이게 되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이걸 보니까 한국이랑 되게 반대되는. 극단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요즘에 사회나 뭐 광고나 미디어에서 많이 하는 게 너가 돼. 뭐 너가 되라. 너가 퀸이야. 뭐 이런 요즘 사회적 메시지는 좀 그런 것들을 던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한국 사회는 오히려 남들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에 내가 너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어떤 트랙
그 선생님 책 중에 나는 알람 없이 산다. 그러니까 세상이 맞춰놓은 어떤 트랙이 너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권에서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눈치 보지 마라 라는 게 이제 너 메시지인데, 하고 싶은 거 해.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너대로 그래. 너답게 살아. 왜냐하면 너무 문화 기저 자체가 남들 신경을 많이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를 더 한다면 이 스칸디나반도의 얀테의 법칙은 그러니까 너무 또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너가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그거를 캄다운 시키는 거야? 네, 캄다운 시키는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합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뭐 또 모르겠어요. 뭐 내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또 살아본 적도 없어가지고 특히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호주에서 한 1년 정도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그 호주 사람들과 이렇게 살비비며 살아봐 보니까 실제로 조금 키 큰 양귀비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막 큰 기업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말하는 막 그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의 물건을 막 무조건 사고 막 무조건 칭송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좀 더 로컬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진심으로 그들을 서포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협동해서 잘 사는 느낌? 그리고 오래된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체인점보다는 1등주의에 반대되는 느낌이네요. 네, 약간 네. 이게 최고래. 우리나라도 이게 그 1등이래. 최고래. 이러면 또 이것만 사고 요게 판매율 1위래. 이러면 또 그것만 사고 그게 있는데 키 큰 양귀비 증후군에 이제 따르면 그러든 말든 로컬과 1등이든 말든 아웃스탠딩 하든 말든 우리는 그 높게 성취한 것보다는 좀 만연하게 이제 모두가 이렇게 공공적으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높이 산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게 다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납작하게 볼 수는 없고, 맞아요.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눈치든 메이와쿠든 키 큰 네. 양귀비 증후군이든 네. 얀테의 법칙이든 네. 다 여럿이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상황을 안 좋게 만들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맞아요. 눈치를 보는 것도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서고 메이와쿠도 그렇고 다 이제 서로 같이 사는 세상 더 좋게 살려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지. 그쵸.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사회에는 아까 작가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너답게 살아라. 그런 사회적인 맥락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정말 너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너만의 방법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눈치 문화 자체는 정말 17세기부터 우리가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DNA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좀 변화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좀 들더라고요. 눈치요? 네.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바뀔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냥 정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거잖아, 이거는. 저는 근데 눈치라는 걸 자체를 이제 뭐 큰 맥락이 아니라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이렇게 둘이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야. 내가 시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해. 네. 근데 선생님 나한테 눈치를 줘. 만약에. 네.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채는 거는 어떤 그런 진짜 이 공기를 읽는 말은 능력. 안 했지만 이 공기를 인식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눈치를 네네네. 본다는 거는. 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네. 이렇게 미시적으로 네. 상황에서는 눈치를 보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거시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우리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말하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는 좀 너무 뭐랄까 낭비라고 해야 될까요? 낭비. 그러니까 결국엔 맥락을 잘 그냥 파악하고 내가 봐야 할 눈치, 그러니까 내가 채야 할 눈치들은 채고, 내가 조금 내가 굳이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는 거라면 좀 과감하게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분별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눈치와 망상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지. 그치. 피해 망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 눈치 보는 거는 눈치 봐야 돼.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눈치 보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일 같아. 아, 그런 거는 사실 눈치를 본다는 말을 쓰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한 거. 그쵸. 사실 그쵸,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 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되게 학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그래요? 되게 분석을 했다. 분석적이었다. 실체가 있는 눈치와 실체가 없는 눈치. 논문의 소주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되게 지적이야. 우리 지적이었어. 이럴 때 얀테의 법칙.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웃기지 마라. 진짜 여러분 어떠신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눈치라는 단어에 대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상이 좀 좋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내가 눈치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눈치를 차리는 것이 내가 좀 더 성숙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눈치 차려. 차렷! 눈치 차렷! 눈치 차렷. 근데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눈치하니까 예전에 제 친했던 언니 중에 그 별명이 삼치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눈치, 코치, 염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눈치 있는데 그냥 약간 귀엽게 무례하게 구는 이제 행동들을 조금 했거든요. 아, 네. 오빠는 왜 그렇게 그게 그래요? 막 이러. 근데 눈치, 코치, 염치가 없어서 삼치라고 불리던 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눈치 없는 게 어떨 땐 또 이렇게 재미의 요소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눈치에 대해서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단어 하나로 정말 얘기하다 보면 시간 확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많아. 그래서 좀 이제 눈치를 좀 보아하니 이제 광고 시간인 것 같은데. 광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광고를 해야 하니까. 네. 나 지금 눈치챘어. 눈치를 챘어. 제가 오늘 먼저 좀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 따끈따끈한 전시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우. 네, 뭐냐면요. K-옥션 강남센터에서 진행되는 슬로우 댄스, 느린 춤을 추다라는 전시인데요. 제가 나오는 전시예요. 눈치 보여.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요.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게요. 3인전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님들, 키미 작가님, 가혜 작가님, 그리고 저 이렇게 3인이 함께 기획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전시를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개인전을 하면서부터 조금 꾸준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외로 전시를 오픈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였어요. 그래서 저 그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미술관과 갤러리, 옥션 이제 요 차이가 뭘까요? 혹시 작가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미술관이랑 갤러리의 차이는 알 것 같아요. 네. 미술관은 네. 뭔가 공공재 느낌이어서 네. 정말 이렇게 그림을 보기만 하는 곳. 근데 갤러리는 네. 그래도 저는 사본 적 없지만 네. 누군가는 그림을 살 수 있는 곳. 갤러리는 사고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업의 장인 네. 거죠. 네네네. 옥션은 조금 더 이렇게 1,000만 원 그러면 1,500원 막 이런 맞아, 경매. 경매 네. 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다 정확했어요.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정확했고요. 나 정확했어. 맞아요. 미술관은 공공재인 경우도 있고 물론 개인이 하는 미술관도 있지만 보통은 작품을 관람하러 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갤러리는 작품을 판매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은요, 갤러리를 통해서 작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뭐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갤러리 전시든 미술관 전시든 이거를 그냥 전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걸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미술관에서는 그림을 판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은 작품을 이제 관람하시는 거예요. 미술관에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티켓값이 있죠. 티켓값을 내고 들어가서 그림을 관람하시는 거고, 그쵸. 갤러리는 가서 그림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백화점 갈 때 우리가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백화점을 가는 거군요. 네, 갤러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옥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잖아요. 그래서 작품이나 이제 고미술품 같은 고미술품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옥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K 경매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K 옥션. 자, 500원, 800원. 그래서 소더비 혹은 크리스티 같은 경매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미술품이나 이런 저 같은 이런 아기 작가들 이런 작품들도 신진 작가들. 네,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 옥션이랑 K 옥션 두 군데 다 작품을 판매해 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작가로서 이 경매 전시에 참여하는 느낌이 어떻냐면 좋은 컬렉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미술 컬렉션에 그러니까 콜렉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번 가서 좀 물어보시는 것도 경험이에요. 네. 근데 저도 작가가 아닌 그냥 개인으로 갤러리 같은 데 가서 그림 가격 저는 되게 자주 물어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또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물어봐도 되나? 되지.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그래. 이번 전시 오셔가지고 마음껏 맞았어. 즐겨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께 요 전시 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작가님의 광고 듣겠습니다. 우리 저거 사랑편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저 그 말레이시아 사랑 여행.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자체도 여행했는데 제가 그 매티즌이라는 미식 웹 매거진 통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먹은 것들 위주로 얘기를 이제 아티클을 쓰고 있어요.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아침을 티파니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아침을.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거든요. 네. 동남아시아가 이제 아침 식사를 잘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아침 식사가 참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또 동남아시아이자 아침 식사의 나라이자 또 다양한 다문화의 음식. 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라고 하면은
이민한 경우, 이민 온 경우가 경우라고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오랜 역사를 거쳐서 네. 이제 말레이시아에 사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중화권 분들이 오신 그 역사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화교랑 화인이라는 말이 되게 다른 개념이래요. 그것도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화인이라는 거는 중국 출신이지만 그러니까 그 민족은 중국 출신이지만 말레이시아에 이제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화인이라고 하고 중국 출신이고 중국 국적인데 지금 그냥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분은 화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화교인 분들이 많지만 약간 이제 말레이시아는 몇 대를 걸쳐서 이미 말레이시아 사람인 거지. 말레이시아인인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네네네. 인도 분들도 그렇거든요. 남인도 분들도 이제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칠게 말하면 영국이 식민지 시절에 콜렉트한 민족들인 거예요. 원래 말레이 본토에 있던 분들 또 이거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기 인도 분들을 조금 모셔오고 또 중국 분들을 조금 모셔오고 또 이런 역사적인 식으로 배경이 있네요. 네, 그래서 같이 이 나라에 함께하는 시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계 음식도 말레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도계 음식도 말레이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제가 그 아티클을 썼어요. 그 다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 썼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이 로컬 식사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말레이시아 여행하실 분들 중에서 여행하실 분들 중에서 진짜 찐 로컬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나는 로컬은 조금 어려워. 그냥 쇼핑몰 안에서만 즐기고 싶어.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말레이시아 나 딘타이펑밖에 안 먹고 왔어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무야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딘타이펑도 맛있지만 현지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잘 정돈된 쇼핑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장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도 합니다. 우와. 요 말레이시아 관련 아티클이 매티즌에 올라갈 예정이어가지고 그거 한번 재밌게 읽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 인스타그램 보면은 증말로 애말로 네 맞아요. 제가 또 이제 매체 특성상 거기에 다 실지 못하고 또 제가 너무너무 이거 그냥 저만 알기는 너무 아까운 것들 그런 것도 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해시태그 증말로 애말로 에리카 말레이시아 로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이한 나만의 해시태그 만들어 놓으면 참 뿌듯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광고 아주 알차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의 단어와 관련된 콘텐츠 추천하기입니다. 저희가 나름 되게 구성이 있어요. 일단은 뭐 인트로도 있고. 그럼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성 있다우. 오프닝, 뭐 단어 소개 그리고 사전적 의미 얘기해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수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련 자료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랑 또 우리 대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이제 콘텐츠 추천 요렇게. 그러면서 학구적이에요. 개요가 있어. 딱딱. 나 T라서 그런가 봐. 맞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의 단어와 관련된 콘텐츠 추천하기는 눈치라는 단어에 관련된 콘텐츠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콘텐츠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왜 이 콘텐츠 가져오셨어요? 네, 장자라는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 바퀴벌레가 되었다라는, 여기서 그냥 벌레라고 나오는데 벌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작가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이거 해석의 여지는 상당히 많고 저는 늘 이제 열린 주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음. 가족 혹은 사회로 받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어쨌든 누군가의 눈치가 계속 알 수 없는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이 주인공이 되게 눈치를 처음에 막 보는 벌레가 돼서 막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저런 그런 맥락으로 좀 읽혀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슬퍼졌어. 갑자기 좀 어떤 가여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아 웃겨. 그런데 저는 네. 이번에 또 말레이시아 얘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말레이시아 이제 책방들을 참 많이 가봤었어요. 이제 네. 대형 서점도 가보고 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서점도 가보고 했는데 네. 눈에 띄었던 게 베스트셀러로 네. 더 파워 오브 눈치 이렇게 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 눈치는 누가 봐도 이거 한국말인데. 그러니까. 외국에- 말레이시아의 베스트셀러가 눈치에 대한 책이라고요? 근데 이게 오. 서구권에서 요즘 인기 있는 책이래요. 어머 그래서 뭐라고요? 더 파워 오브 눈치. 네. 한국어로는 눈치 부재 한국인의 비밀 무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 한국인의 비밀 무기. 그래서 한국인들 사이에선 그렇게 인기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네. 윤희홍 작가님이 쓰신 네. 눈치라는 책이고요. 네. 한국 책에는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성공한다. 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목차를 한번 저도 사실 솔직히 읽어본 책은 아닙니다. 추천 콘텐츠지만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챕터 이 목차를 읽어보자면 네. 눈치란 무엇인가? 오. 그리고 한국인의 비밀 무기. 눈치 방해물. 눈치 방해물. 눈치 방해물 뭘까요? 그리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법. 눈치에 대한 책이면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법일 것 같은데 멀어지는 법이래요. 오. 눈치의 기술, 첫인상의 진실, 눈치와 인간관계, 직장 눈치. 그래서 결론은 결국 눈치의 힘, 그리고 네. 고급편은 눈치 연습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한국인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외국에서는 조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성공 비결로 눈치를 꼽은 셈이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이게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그냥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는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교보문고에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개인주의와 독립성에 중점을 두는 현대인들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자신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눈치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눈치를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조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독불장군으로 유아독존으로 사는 거?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눈치 보면 더 좋아질걸.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북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고 그리고 콘텐츠 추천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진짜 너무 눈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희가 좀 네, 작가님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좀 보고 있으니까 저도 봐요. 하루 걸러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들으실까? 각자의 사전 안중에는 있으실까?
운전하실 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간간히 또 이렇게 또 재밌으라고 뭐 이렇게 허튼 소리도 하고 조금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되게 정리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새로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말을 많이 씹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절기도 하고 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Different Definition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댓글을 다는 게 눈치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DM 가능하고요. 이메일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만나요. 안녕. 이 웃음소리까지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 것 같아.